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2030년도 미국 매출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 50%에 육박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리고 트럼프와 미국 주식과의 상관관계도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주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슈링, 즉, 이 총격 사건이 있으면서요. 이게 굉장히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임팩트를 줬거든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고 당연한 건데, 자산시장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이 장 월요일 날에 보니까 생각보다 충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늘 흘러가던 대로 흘러갑니다. 또 그만큼 트럼프 덕분에 트럼프 수혜를 받는 주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괜찮고, 비트코인도 상승했고, 여전히 오늘도 테슬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흐름을 좀 보면요. 마소가 0.09 살짝 상승, 의미 없어요. 애플이 1.67, 지금 애플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여러분, 한때 마소가 애플을 앞질러서 이제 애플은 끝났다. 이런 얘기 흘러나왔죠. 거의 6개월을 1등을 마소가 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엔비디아가 또 마소와 애플을 뛰어넘었죠. 근데, 엔비디아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애플 보세요. 다시 1등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1.67 오르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이 사실 기업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국, 생태계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사실 달러 패권이랄지 또 이 소위 기축통화로서, 그리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옛날만큼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국방력, 이 전투력 이런 것들은요 사실 넘사벽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영향력은요 사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플이 지금 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위에 인공지능에 늦게 출발했지만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생태계에 지금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잘 적용해서 이 세팅만 잘하게 되면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기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뒤늦게 출발했지만 결국 애플은 애플이다, 이렇게 힘을 받고 가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삼성도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이 소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즈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구글 볼까요? 0.76% 올랐죠. 구글 계속 좋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사이버 시큐리티 인수는요, 그거 굉장히 좋은 딜입니다. 그걸 인수 만약에 하게 되면 구글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글도 제가 입이 닳도록 추천했었죠, 과거에. 자, 그리고 메타도 지금 오늘 같은 게 0.54 빠졌습니다. 자, 메타도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0.62% 살짝 빠졌어요. 자, 여러분 엔비디아는 이제 0.6이라 빠지건 2%가 빠지건 5% 빠지건 사실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미 수익률이 아무리 못해도 200%, 300%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버신 분들은 이미 800%, 거의 1000%씩 수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죠? 여유가 있어서 좀 내려도 그 정도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테슬라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마존 0.91%. 자, 지금 아마존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아무튼 이 아마존은 좀 제가 따로 좀 빼놓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1.78%. 자, 오늘 테슬라가 가장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장중에는요 프리마켓부터에서 5% 이상 뛰어 올랐죠. 사실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수혜주처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대형주 큰 주식들이 사실은 트럼프의 수혜주다, 트럼프의 이 테마주다, 이게 대형주들이
이 테마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들은 이 트럼프가 되고 나면 역시 테슬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막 올랐다가 또 뒤에 이제 좀 아무래도 프로핏 테이킹을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오른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면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그 앞으로 다음 정부가 만약에 되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고 하면 이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 분야에. 이 머스크와 친한 사람이 그쪽으로 장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트럼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분야에 이 머스크의 조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굉장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치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 초에 초반에 테슬라가 가장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더니 바이든이 배신을 해버렸죠. GM하고 포드 이쪽을 밀었지 않습니까? 아무 영양가도 없는 기업들에게다가 밀어줬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머스크도 굉장히 실망했죠. 뭐 투표도 바이든에게 했고 다 했었는데 환경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이 환경 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환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예요? 유니온 쪽으로 가버리죠. 노동자 쪽으로 가버립니다. 자신의 표밭이니까. 물론 또 뭐 여러분 중산층을 위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요 어떻게든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역할들을 이 머스크가 조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래서 당분간은 트럼프 수혜주들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큰 그림에서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보이는 것이 시장의 판단들입니다.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먼데이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gave another signal on Monday, 오늘 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요. 이 또 다른 시그널을 준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냐? 자,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In the first three quarter. 그러니까 in the first quarter죠. In the first quarter에 특히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쿼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컨 쿼터에 그 세 번에 걸쳐서 이 인플레 지표가 발표됐는데 두 번째 쿼터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죠. 특히 지난 마지막 거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 날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Consumer Price Index죠. 자, CPI가 특히 이제 core basis를 얘기합니다. 그냥 CPI는요 3%를 찍었어요, 여러분. 근데 core basis는 항상 중요하죠. 연준은 이제 core basis를 중요시하니까. 자, 근데 이 core basis를 보니까 3.3% 올랐죠, 1년 전 대비. 자, 그래서 이게 5월 달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3.3이고 5월 달에 얼마 3.4에서 3.3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April 4월 달이죠. 2분기 첫 번째 달에 3.6% 습니다. 그러니까 3.6, 3.4, 3.3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콜 말고 전체 보면요 3%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아마 2%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쭉 내려오고 있죠. 조만간에 이제 2%대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오늘 발언을 토대로 할 때에 지금 일부에서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7월 달에, 이번 7월 달 말이거든요, 연준 미팅이 있죠. 7월 말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7월 말에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된다, 그러면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아니라 하더라도 9월 달이 되면요.
9월달이 되면은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지금 발언들을 토대로 보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2분기 때고 이제 3분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 7, 8, 9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7, 8 걸 보고 나면 9월 달에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7, 8 이제 내려가는 데이터 나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보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하는 결국 미국 경기 침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또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평생 투자를 안 해요. 계속 언제 완벽한 타이밍이 오냐 그 찾느라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지금 경제 상황 요런 상황에 미국이 지금 무너지지 않잖아요. 미국이 보통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할 때는요.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인데 당연히 지금 뭐 실물 경제에 영향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게 지금 미국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자,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요런 체력에서 금리를 좀 내려준다. 이러면 기업이 숨통이 트이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을 잡아가면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요. 굉장히 재미있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이제 올라서 6만 아래에 머물러 떴죠. 사실 6만 달러대 아래쪽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했는데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 사건 터지면서 6만 3천, 6만 4천을 막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면니까 트럼프 관련된 주들이 막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요. 트럼프가 됐을 때에 시장에 이 임팩트를 즉 시장 전반에 새로운 이제 임팩트를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사실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당연히 상승할 수 있겠죠.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요. 이 남은 4년 동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한 또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철저하게 또 이제 본인의 사실 트럼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과 호텔 업체를 세웠는데 트럼프가 이런 또 이 경제 이 전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업시키고 미국 중심의 그 흐름을 이제 만들어가는 건요. 트럼프가 그런 부분에 자기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기업들과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업이랄지 이런 거는요. 여전히 더 강력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 주가는요. 굉장히 또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하는 4년 동안 굉장한 우상향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지금 미국 시장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 시장이다 뭔 시장이 있는데 다른 데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미국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월급 타면 조금씩 좀 적금한다 생각하고 그냥 적금은 그냥 아예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 내가 적금한다 이건 버리시고 그냥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 통장에 들어갈 돈이 아니라 그 돈은 그냥 미국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식들, 우량주를 중심으로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나는 좀 더 길게 보면서 다이내믹하면서도 크게 점프할 것들을 사겠다. 그 제가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과거부터 오랫동안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은 무조건 must have라고 넘버 원, 넘버 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이미 벌써 1,100달러 초반에서 1,400% 올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안 돼도 지금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바이든이 되더라도요. 근데 되게 되면요. 이 트럼프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이 생명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겪었는데 이 머스크가요 가장 먼저 fully endorse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또 미국도 의리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의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리 뭐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그냥 의리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은 남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고 이럴 때는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하물며 키우는 강아지, 개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돌봐주면은 사람에게 충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트럼프가 이번에 이 머스크에 대해서 옛날에도 고마움을 표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I like Elon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적으로 지지한다? 이 흐름은요, 결국은 트럼프가 되게 됐을 때는 정말 이 굉장한 테슬라가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요, 근데 그 시점에 앞으로 4년간 테슬라가 컨텐츠가 좋잖아요, 여러분. 테슬라의 컨텐츠에다가 이 머스크 행정부가 아니라 이 트럼프가 됐을 트럼프 행정부가 같이 이건 여러분 그림이 너무 좋죠. 이건 정말 그냥 가만히 상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자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미래를 그려가면서 하는 게 이 매일매일 투자 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셨죠? 그러면서 늘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루를 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그동안 그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8월 8일 날 로보택시, 자, 88한데이,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자, 이 이벤트 날짜가 이제 연기된다, 10월로 연기된다, 이런 소문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컨펌을 해줬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컨펌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계속해서 아직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머스크가 확실하게 컨펌을 했거든요. 8월 8일 날 원래 오리지널리 계획했던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딜레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니까요, 아래쪽에 보세요. 머스크가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면 보세요. Important design change to the front. 앞부분에 좀 중요한 디자인 체인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나오는데 그 로보택시의 앞부분에 디자인을 좀 더 멋있게 바꾸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extra time allows us to show off a few other things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 앞부분을 바꿔야 되니까 8월 8일까지 바꿔서 나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벅찬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몇몇 개를 쇼오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이벤트에서 테슬라가 또 이 칼을 갈고 있겠죠.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뭔지, 로보택시가 뭔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나오는 김에 멋지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항상 이 테슬라가 약한 건 뭐냐면요, 보여주는 게 너무 약해요. 컨텐츠나 이런 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이 소위 말해서 디자인이랄지 앞에 이 쇼오프 하는 게 너무 약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업이 뭔가를 이렇게 공개할 때 뭐 옛날 애플을 보면요, 여러분 컨텐츠도 좋은데 그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정말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을 쫙 끌어올리면서 그게 여러분 전체 이게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런 게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공돌이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장에서 그냥 뭐 미친 듯이 땀 흘리면서 제가 여러분 재작년 제 기억도 나지 않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휴가를 갈 때 제가 이 테슬라 공장을 방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테슬라 이 프리몬트 공장을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그 첫인상이 그냥 정말 상남자의 회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가는데 그냥 기름 냄새와 남자들의 그 땀 냄새 있죠. 남자들이 그냥 그 땀을 빽빽 흘리면서 공장에서 막 정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구글과 다른 애플과 엔비디아 비교가 달라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테슬라가 아무래도 상남자들 모여 있고 이 남성적인 그런 어떤 막 그게 일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이제 이벤트 할 때 계속 좋아졌잖아요. 왜냐면 그 처음에 할 때 너무나도 뭔가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여줄 때는요, 그 어떤 그 컨텐츠를 우리가 예를 들면 남에게 선물을 할 때도요, 뭐 어떤 누구에게 선물 줄 때 그냥 뭐 여러분들이 툭 던져주고 이거 너 선물이야, 이런 것보다는 그 선물을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포장을 예쁘게 할수록 그것이 더 돋보이잖아요, 컨텐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폼과 컨텐츠 할 때 둘 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슬라가 지금 이제 머스크가 이번에 요청했어요. 앞부분에 제발 좀 디자인 좀 잘 바꾸고, 그리고 또 이런 앞으로 쇼오프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저는 좋다고 봐요. 얼마 전에 우리가 댄 아이브스가 지금 중요한 거는 본질이지 컨텐츠지 뭐 지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달 밀리건 석 달 밀리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좋은 걸 소개하고 세상을 또 놀래키게 하는 게 공개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걸 소개를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로보택시와 연결되고 또 2만 달러대의 자동차로도 뭐 사실은 출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접목이 될 텐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 로보택시가 어떻게 그런 어떤 계획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 되면 이건 뭐 그냥 소위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 또 이 감동을 받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뭐 또 이런 그림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요렇게까지 뭐 주문을 해서 디자인도 바꾸고 좀 더 멋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는 건요. 이번에 좀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뭐 두 달 연기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더 담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아래쪽에 디자인들 보세요. 지금 이게 예상도거든요. 이게 옛날에 머스크가 이 머스크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도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좀 줄여놓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문은 두 쪽일지 네 쪽일지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좀 몇 가지 종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이게 이제 지금 자율주행과 연결해서 로보택시로 가져간다? 정말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가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자, 지금 이 미국에서 앞으로 2030년도가 되었을 때의 전기차 침투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과 테슬라의 주가는요, 굉장히 또 상반되게 비례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간다? 결국은 테슬라와 테슬라의 판매 대수나 테슬라 주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좀 보면요, 2030년도가 되었을 때의 그 EV 프로젝션입니다. 전기차 이 침투율이 대략 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있고 그래프에서요, 왼쪽 보시면, 그리고 빨간색 선이 있고 노란색 점선이 있고 그리고 초록색이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각각 그 해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쯤에 전기차 침투율이 어느 정도 2030년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요 계획을 다 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선이 24년도에 이제 바라보는 2030년도의 예상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 작년에도 2030년도가 됐을 때에 54% 정도가 될 거라고 봤고요. 22년도죠. 그때는 53%가 될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가 조금 더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23년도 작년에 보니까 이거 전기차 침투율이 더 높아지겠는데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올해 보니까 이제 좀 줄어들었죠. 4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할 때에 대략 한 47% 정도의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략적으로 연결해 보면요, 한 50%대가 나오는 거예요. 50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50% 정도 2030년도에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에서 일어난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50%는 말은 두 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도가 되면은 그때는 말 그대로 옆에 이제 눈만 돌리면 전기차가 자주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기차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다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30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내연차는 판매할 수가 없고 뭐 이런 룰들이 다 있잖아요. 각 주마다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 각 주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는 계속 푸시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바이든도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푸시하고 밀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요, 이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기차로 흐름을 가는 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두 대 중에 한 대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미국에서 2030년도쯤 되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몇 대가 팔리냐라는 거거든요. 대략 50%인가 알겠는데 몇 대냐는데, 자, 여러분 보라색 선이 있죠? 그리고 초록색 선이 있죠. 초록색 라인은요, 오른쪽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또 이 별표까지 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초록색은 작년에 예상한 거예요. 작년에 예상한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올해 예상한 건데 2030년도에 몇 대가 팔릴 것인가 이런 건데, 자, 보라색 선 보시면은 950만 대에서 960만 대 보고 있죠. 그리고 초록색 선 보세요. 작년에 예상은 830에서 840만 대가 팔릴 것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30년도에 지금 보라색 선 올해 예상은 960만 대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한 대략 1000만 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연간 대략 한 2000만 대 정도 신차가 팔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절반 정도가 전기차니까 뭐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만 대 정도가 2030년도에 이제 전기차로만 순수하게 팔린다고 했을 때, 지금 테슬라가 한 50% 정도 점유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만 이 1000만 대 중에 500만 대는 테슬라가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테슬라가 2030년도에 지배력을 50%를 지금 현재 50%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점점 더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파이도 커지면서 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계속 내놓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딜러,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계속 인센티브 줘서라도 계속 판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테슬라 지분율이 내려가요. 그러나 파이는 커지게 됐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이 1000만 대 정도 팔리는 곳에서 보수적으로 25%, 근데 미국에서는 2030년도쯤에 30-40%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30%만 되더라도 미국에서 300만 대예요. 35%면은 350만 대 정도 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그때도 한 40%를 유지하고 있다, 지배력을.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400만 대니까 이것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게요. 지금 미국에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버 트럭도 많이 팔릴 거죠. 그리고 세미 트럭도 또 판매하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슬라가 판매하는 숫자가요, 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포션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데, 300만 대, 400만 대만 미국에서 테슬라가 단독으로 판다 그러면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BMW를 다 제쳐버리는 거죠. BMW나 이 벤츠가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대, 250만 대 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만 테슬라가 한 300만 대만 판다 그래도 적어도 25%만 가져간다고 250만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판매율만 가지고도 BMW, 벤츠라고 하는 프리미엄 차 브랜드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중국에서 판매될 거죠. 유럽에서 판매될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 미국의 침투율과 결국은 테슬라의 지배력이 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2030년도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테슬라에게 하나도 나쁠 게 없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GM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바라가요, 이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들의 그 판매 매출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GM이나 포드의 매출은 항상 테슬라와 비교가 되거든요. 오늘 CNBC에 나와가지고, 자, 이 GM의 메리바라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표 날이 2025년도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우리가 100만 대 전기차 생산량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과거부터. 근데 오늘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리바라가 will not meet its 1 million EV capacity라고 합니다. 2025년도까지 우리가 100만 대라고 하는 목표를, 전기차 판매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성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아래쪽에 노란색을 하나 보세요. We're seeing a little bit of slowdown right now. 그러니까 이유를 뭘 댔냐면요, 지금 좀 이렇게 우리가 슬로우다운 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하는 것이 좀 속도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we won't get 1 million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얘기했죠. 매크로 얘기도 얘기하면서 markets not develop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전기차가 더 이렇게 수용도가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판매가 좀 전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arkets not developing.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는 지금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but we'll get there 했거든요. 여전히 우린 가겠다. 된다. 100만 대 만들 수 있다. 내년까지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번 1분기 때 GM이 38,000대 정도 팔았어요. 1분기 때 38,000대 여러분 30만이 아니고요. 38,000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러면 4만 대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4분기 전체 하면은 16만 대잖아요. 올해. 만약에 거기서 하반기에 좀 준다고 치더라도요. 뭐 하면 20만 대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올해 20만 대인데 내년에 100만 대? 어떻게 100만 대가 가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CEO는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해야 되죠. 나와서 자신감 보여야 되고, 우리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요. 데이터상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GM은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마이너스인데, 지금 뭐 올해 10만 대를 팔아도 20만 대를 팔아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 계속 마이너스 한 대당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대 만드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생산의 혁명을 가져오지 않으면요 기존의 내연차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GM이 뭐 자신감 있게 100만 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내년에 아예 불가능하죠. 뭐 지금 이번에 1분기 때 38,000대 팔았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내년에 100만 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GM이나 포드나 이 자동차 내연차의 장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이 100만 대 만들어내고 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테슬라가 대단한지.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한 대당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진이. 근데 지금 GM은요, 100만 대 팔아도 여기에 곱하기 적자가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 테슬라는 이제는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자율주행을 올려버리고 로보택시가 되고 이래버리면요. 이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다른 챕터였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북을 쓰고 있다. 테슬라는 새로운 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책을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이 GM은 아직도 이 기존 내연차들은 전기차 만드는데 지금 아직 답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종교스TV였습니다.